우리는 삶에서 목표를 가져야 된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좋은 삶이다. 이렇게 들어오고 배워왔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강하게 세울수록 감사함은 상실되고, 감사함이 상실될수록 행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불행이라고 하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주장이죠. 그런데 반전은 저는 원래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목표와 감사, 그리고 그것이 불행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요. 쉽게 말하면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뭔가를 갖고 싶거나 뭔가를 알고 싶거나 라고 하면은 그거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집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업을 하면서 극단에 치닫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정신과에서 불면증, 불안증, 그 다음에 우울증, 이렇게 3가지를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병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다가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시크릿이죠. 그 책을 알게 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집착적인 성향,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당시에 R은 VD, 그래서 생생하게 내가 그릴수록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가 살아왔던 그 길에 대해서 더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아,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깜지를 썼고요. 그 당시에 제 목표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래서 제가 벌고 싶은 액수를 이제 비밀번호로 설정을 했고요. 액수를 바탕화면에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 뜨면은 천장에다가 그 수표를 인쇄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 액수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감고 이제 생생하게 상상하는 그런 명상도 하고요. 맨날 이미 이루어진 듯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저는 시간을 오직 2개로만 분류했습니다. 돈을 쓰는 시간, 돈을 버는 시간.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그렇게 노력했었지만 초창기엔 잘 됐어요. 하지만 욕심이 점점 커져갔고 제 그릇에 넘치는 일들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꼬여버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고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빚을 진 거죠. 그것도 고리대금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초창기였기 때문에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하지만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사금융을 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을 앓고 있었고요. 또 만성통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수치료라든지 마사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고리대금에 사금융까지 저를 압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삶을 살기가 버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20대 초반에 생애 절벽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소회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핑계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제 극복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핑계를 찾으려고 온갖 짱구를 굴려본 거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내가 갈 땐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는 알고 가야겠다 라고 하는 핑계를 제가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절벽에서 이렇게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연명하고 현실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어찌됐건 제가 당면한 빚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빚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거든요. 누구에게나 큰 문제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이었고, 돈이 없어지면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못 벌다 못해 빚까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제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냈던 꾀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채를 빌려놓고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다 부모님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싼 똥 내가 다는 못 치우더라도 최대한 치우고 간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저한테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원래는 정말 잘 살고 싶다,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다 가 목표였어요. 근데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살고 싶다의 다음 단계잖아요. 근데 지금은 살고 싶지 않다의 단계였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처음 안 살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되게 한다였지만 이제는 되는 만큼 한다로 처음 살아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웠어야 될 그런 감정들을 저는 그때 그제서야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을 잘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은 제가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깼어요. 그러면은 항상 짜증이 났고 진짜 부하가 치밀었거든요. 왜냐면 잠을 못 자면 너무 피곤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하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못 하잖아요.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남들한테 우왕 떠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진짜 치가 떨리게 화가 났었는데, 제가 죽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을 어떻게든 되돌려서 눈 뜬 그 새벽은 얼마 못 자더라도 뭔가 감사한 마음이 처음으로 느껴진 거죠. 내가 이렇게 그래도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롭게 다가왔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항상 밥을 제가 진짜 빨리 먹었어요. 지금도 밥 먹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때는 밥 먹는 게 너무 귀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부분,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부턴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던 맛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풍부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다채로운 맛이 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대낮이었는데요. 그날 엄청나게 햇살이 셌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햇살을 딱 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지금 내 묵은 때가 씻겨나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태양은 늘 떴고 햇살은 나를 늘 비췄는데, 그걸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느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햇살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주마를 보면은 양옆에 눈을 가려놓잖아요. 오직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해제됐죠. 강제적으로.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아닌 것은 관심도 두지 않았고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아도 이 목표에 미달성되면 그것은 실패한 하루였고, 실패한 주간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이 해제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많은 아주 큰 도화지에서 내가 세운 목표는 그냥 점 하나뿐이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처음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어떤 집착이 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더 풍부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느꼈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제가 엄청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왜곡된 감사일기를 많이 썼죠. 두 가지의 이유에서 보통 감사일기를 썼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감사일기를 써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걸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감사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인 거죠. 부정적인 상태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를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미 받을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미리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라고, 어떻게 보면 신한테 딜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빨리 택배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똥도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제 부정적인 마음은 전혀 감사할 게 없는데 억지로 감사해야 되는 게 화가 났고요. 내가 계속해서 주문 버튼을 누른 것 같은데 배송이 안 오니까 짜증이 났었는데요. 감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겁니다. 발견이 감사였고 그냥 늘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찌됐건 저는 그 계기로 처음으로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에는 목표라는 것이 상실됐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와 감사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문제가 됐던 그 빚의 문제는 4개월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별개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함, 제가 느꼈던 그 4개월간의 충만함, 행복감,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공부가 한층 더 깊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 이후에는 노력해도 안 될까? 그것을 막 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동양에는 태극이라고 하는 마크가 있는데요. 태극을 보면은 안에 양의 동그라미가 있고요. 양 안에 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 안에 작은 흰 동그라미, 그 다음에 흰 배경 안에 검정 동그라미가 있는 건데,
이 의미는 음의 극치에는 양의 씨앗이 태동한다. 그리고 양의 극치에는 음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극치에 다다르게 되면은 양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 양의 극치에 다다르면 음으로 전환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애 절벽을 갔잖아요. 그 전에는 욕심이 그득그득한, 속된 말로 탐욕 인간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리셋이 돼버린 거죠. 그 상태에서는 나는 결국 지금 결핍이 없는 상태잖아요. 내가 뭔가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그 목표를 가진 순간부터 그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아무런 목표도 결핍도 없었어요. 그냥 살지 못해서 죽고 싶었지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핍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목표가 없으니까 전체를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느끼고 충만함을 느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것을 유지하면 이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고질적인 탐욕의 인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원리를 알고서 제 결핍을 해소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키포인트는 사바 아사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캐치했어요. 제가 요가를 잠시 배웠었을 때 요가에서는 아사나라고 하는 동작 후에 사바 아사나라고 하는 시퀀스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사바 아사나라는 뜻은 뭐냐면은 산송장이란 뜻입니다. 아사나가 산 사람의 동작이란 뜻이고요. 산 사람의 동작 끝에 산송장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이 산송장이라고 하는 게 웃긴 말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것을 목표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찾았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사나를 파봤는데 내 몸을 해체하는 그런 과정에 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육을 이제 이완시켜서 산송장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옛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그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도 자극이 많고요. 그 자극만큼 신경의 긴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육 풀어갖고 해결될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산송장 상태로 살자, 오직 이 상태를 만드는 것만이 목표인 것으로 이제 바뀌었던 거죠. 이것도 어찌됐건 목표긴 하지만 조금 다른 목표죠.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경을 이완시키고 내 상태를 리셋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의 감각이 바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한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경이 이완되면은 뇌가 이완되면서 엔돌핀 분비가 정상적으로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엔돌핀 분비가 저하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감탄을 안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맛집에 줄 서서 들어가시거든요.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들어가신 다음에 무표정으로 밥을 드세요. 감탄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뇌가 과부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뇌가 과부하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감각이 살아있게 되고요. 누구나 새롭고 신선하고 자극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늘 봐왔던 거지만 내가 이것에 반의 반도 몰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들여다보면 다 재밌습니다. 그렇게 자극이 오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느끼는 자극의 역치 자체가 낮게 되니까 세상은 당연히 다채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에서 감사한 마음은 자동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신경을 이완시키니까 제가 원했던 그 목표는 이제 바로 얻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결과부터 얻게 되고 그 원리를 알게 됐던 거예요.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과 뇌가 이완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안정되고 결핍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내가 결핍된 어떤 조건의 상태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더 강하게 갖고 싶어지고요. 더 빨리, 더 많이 갖고 싶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낀다는 거죠. 그런데 심장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이 거품이 사라지게 돼요. 그만큼 결핍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지 없어서 힘든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결핍이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면은 부교감신경 활성화가 더욱더 촉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온몸에 젖산이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로가 해소되고요. 에너지가 충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를 써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땅을 파고 내 스스로 판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땅을 파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정반대가 돼요.
그 전에는 구덩이를 내가 파고 메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산을 쌓아 올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을 쌓아 올리는 만큼 그 모든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효능감, 자존감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목표가 강할수록 감사함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감사함이 상실될수록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반대의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결핍을 해소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감사함은 피어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감정도 안정되고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면서 그 전에 구덩이를 메우는 삶이었다면은 이제는 나만의 산을 쌓아가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공식을 통해서 적용한 결과 똑같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인과법칙이고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최종 아웃풋,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내 결핍을 언제 어디서나 해소할 것인가, 그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결핍됐던 삶에서 충만한 삶으로, 고갈됐던 삶에서 채워진 삶으로, 부정적이었던 삶에서 감사한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